안녕하세요. 줄눈의 코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줄눈 재시공 때문에 광주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현장 왔습니다. 일반 반짝이 글리터로 시공된 줄눈이에요. 자세히 보면 줄눈 끝부분이 많이 벌어져 있고 오염이 된 상황이죠. 변기 같은 경우는 테두리 쪽으로 해서 백화 현상이 좀 보이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누수가 조금 있었거나 할 때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뜯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테두리도 이렇게 풍선처럼 부푼 부분들이 보이죠? 누수가 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보시면 실리콘도 지금 오염이 많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도 작업을 해드릴 거고, 줄눈을 봤을 때 줄눈 끝부분이 다 오염이 됐죠. 이제 이런 경우가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에다가 덧바른 형식의 줄눈일 때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타일 측면에 줄눈제가 꽉 채워지면서 붙어야 되는데 타일 윗면을 덮게 되면 끝부분이 들떠서 이렇게 오염이 끼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일반 청소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눈은 어떻게 작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공입니다. 타일 위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뜨는 거예요. 덮어진 부분이 굉장히 얇고 타일 윗부분, 위약이 발라진 부분에 줄눈제가 붙게 되면 접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줄눈 재시공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변기 하부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맑은 물이 나오고 해서 그냥 안쪽에 고인 물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하단에 벽 시멘트만 깨서 확인을 했고요. 생각대로 줄눈이 떠있는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눈 재시공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줄눈 끝부분에 이렇게 오염이 끼는 이유는 타일 위를 덮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 방식에 따라서 이 오염도라든지 기능성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타일 윗부분을 덮는 방식의 줄눈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지금 기초 작업이 돼 있는 양상을 보시면 타일 손상 없이 깊이 확보는 잘 했는데 타일 측면 확보는 거의 안 돼 있죠. 타일 측면 확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깊이만 확보해서 발라버리는 방식으로 시공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일반 글리터기 때문에 변색이라든가 탈색, 오염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면 안 되는 재료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초 작업이 이렇게 타일 측면 확보 없이 타일 위쪽으로 이렇게 바르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줄눈이 제 기능을 못했고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고급 라인의 줄눈들, 운모 안료라든가 유리 안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시공 해보면 펄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날리지가 않는데, 재시공 한다고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분진이 아니라 펄이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날립니다. 일반 글리터는 이렇게 줄눈제 안에서 줄눈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안료를 첨가하게 됐을 때 일반 고급 라인 안료들은 레지나라든지 화포라든지 이런 안료들은
줄눈 총 중량 대비 10%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으로 줄눈제 무게의 10%를 첨가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일반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20%를 첨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줄눈 하시는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고점도의 줄눈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점도의 줄눈제에다가 20%를 함유를 해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더 많고요. 타일 윗면을 덮었을 때 더 잘 떨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기 쪽에 백화가 있었잖아요. 여지없이 물이 나옵니다. 변기 테두리 쪽으로 백시멘트가 다 젖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하부 쪽을 뚫어서 이게 누수인지 아니면 흐른 물이 이제 들어가서 좀 고인 건지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춘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켤게요.